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기초 강의한 거 8주차 것을 간단하게 복습한 다음에 오늘 기본설 가지고는 좀 가장 중요한 기본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요. 기초 강의에서 이제 계약법에 관한 그 용어들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란 말이 뭐죠? 쌍무계약. 서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 서로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계약은 모든 계약이 시험범위가 아니라 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만 시험범위인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쌍무다. 우리 편무계약은 시험범위 없다. 근데 쌍무계약에서 귀책사유 없이 귀책사유란 말이 뭐야? 귀책사유? 이 법용어인데 잘못, 과실,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을 귀책사유 있다. 잘못이 없으면 귀책사유 없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법률용어를 써버려야 되지 너무 쉬운 말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왜 시험장 가면 법률용어로 묻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용어로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귀책사유 이렇게 묻죠. 쌍무계약에서 서로 잘못 없이 귀책사유 없이 어느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다. 쌍방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다.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닌 뭐 건물 매매계에 맺어졌는데 쌍방의 잘못 없이 이 건물이 모두 멸시됐다. 그럼 뭐예요? 천재지변 같은 거. 매도인 매수인 잘못도 아니죠. 기체업 쌍방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나, 이거 오타나네요. 면하나, 대립적 위치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 부청권도 잃는다. 그럼 항상 뭘 상상하자? 건물을 매매했는데 매매한 건물이 잔금 처리 며칠 전날 원인 모를 화재로 천재지변으로 매매 목적물이 멸실하면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 영도 의무를 면하지만 타방인 매수인도 잔금직 의무를 함께 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손해는 누가 감수한다? 우리 민법 누가 감수한다? 모든 손실을 매도인이 감수한다. 그것을 우연부담 진다라 부르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대금지청권도 함께 잃는다.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모든 손실은 우연부담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 뜻이에요. 참 말도 어려워요. 맞는 지문이에요. 실망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금방 알아들으면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자꾸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어쨌든 요즘 맞는 지문이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이건 여러분한테 무리예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란 말이 뭐냐면 계약의 준비 과정, 계약의 어떤 준비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 믿음과 신뢰를 부여한 다음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부당 파기했다. 예를 들면 이 교직원 채용 사건이에요. 자, 모 대학에서 교직원을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통해서 최종 합격자 3명을 합격 통지해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대기 발령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곧 불러서 고용계약 체결하고 출근시킬 테니까 일단은 대기해라. 그러면 상대방들은 계약이 체결될 건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죠. 붙었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 일주일쯤 지나서 학교 측의 사정으로 올해는 교직원을 채용하지 않게 되었다. 응? 미안하다. 안녕이래요. 이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의 체결력을 믿음과 신뢰 부여한 다음에 계약의 준비 과정에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문제 어떻게 되겠냐?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 판례의 태도에 내가 틀렸어요. 계약의 준비 과정에서 부당 파기는 이 다음에 배울 거예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지언정 계약 체결 발생 문제 볼 수는 없다. 못 알아들어 아직은. 오늘 요거 관련된 얘기를 오늘 이 총체도 좀 볼 거예요.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자, 3자간 계약 배웠어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우리가 삼자란 계약 그러면 뭘 상상하죠? 생명, 보험 계약 또는 무역, 수출 계약. 그래서 계약을 맺는 사람과 그 계약의 효과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자, 여기서 삼자란 계약에서 삼자, 누구를 삼자라 불렀죠? 수익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족, 운송을 넘겨받는 미국에 있는 스미스, 이런 사람들, 스미스 또 나왔어요. 제3자란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계약의 해제권이나 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효과는 받을지언정 계약 당사자는 수익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이나 운송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계약 맺은 요약자만 있는 것이지 수익자는 효과는 받을지언정 계약 당사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이거 맞췄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제가. 잘했어야죠. 해지가 있고 해제가 있어요. 해제건 해지건 둘 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야. 어디 체결된 계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거. 일방적으로 내가 파기하는 것을 해제한다 부르는데, 해지는 해제와 달리 소급표가 없으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해지한 날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거. 해지한 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이요.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하지만 해지는 장래에서만 소멸하고 해지는 소급표가 없다.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우유 공급 계약, 신문 배달 계약 같은 것은 해지한다 부르고 매매, 교환 같은 일시적 계약은 해지한다 부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자,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죠. 임대차, 매매, 교환 계약. 이거 우리 시험범이에요. 매매, 임대차, 교환. 세 가지만 시험범인데 임대차, 매매, 교환 계약 모두 유상, 오타네요. 상무가 아니라 쌍무, 요물, 요식의 계약이다. 왜 틀렸죠? 많이 늘었어요. 완전 대답도 많이 하고. 임대차, 매매, 교환 계약은 모두 기억하셔야죠. 유상, 우리는 무상 계약이 시험범위에 없다. 모두 유상 계약이고, 또 쌍무, 모두 쌍무 계약이지. 우리 시험범위에는 편무 계약이란 말이 없다. 이 말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성, 쌍방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 얼마 사업하기로 하자 합의로 성립하는 낙성이지. 즉 요물 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 분료식이다. 분료식이란 말이 뭡니까? 매매는 임대차는 구두로도 전화로도 가능한 것이지 꼭 만나서 계약서란 서면을 작성해 성립하는 요식 계약이 아니다.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는 일단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이 단어 섞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회 지난 시험이죠. 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난 시험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우리 시험 범위는 당연히 요물이다, 요식이다 다 틀린 질문이죠. 네. 자, 우리 간단하게 일단 살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